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 강릉의 한 의료기관에서 1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60대 이상 40명에게 실수로 모더나 백신을 투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일단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당분간 철저하게 이들의 예후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강릉의 한 의료기관에서 1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60대 이상 2차 접종 대상자들에게 실수로 모더나 백신을 접종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달에 입사한 신규 직원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 줄 알고 접종을 시작했는데 다른 직원이 뒤늦게 모더나 백신임을 확인하고 보건소에 신고한 겁니다. 강릉시의 확인 결과 당일 접종 대상자 80여 명 가운데 이미 40명을 접종한 뒤였습니다. 의료기관에 즉시 5접종 대상자에게 5접종 내용을 알려주고 이상 반응 여부를 하도록 조치하였고 보건소에서도 3일 간격으로 이상 반응 여부를 모니터링해 나가도록. 우리나라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의 교차 접종에 대해서는 허용되고 있지만 모더나 백신은 아직 아스트라제네카와의 교차 접종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mRNA 기반 백신임에도 이렇게 교차 접종 허가에서 차이를 보이는 건 화이자가 먼저 개발돼 교차 접종에 대한 연구 데이터가 많은 반면 모더나는 아직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그 뒤에 화이자 접종으로 하는 게 많은 연구 논문이 있지만 모더나를 접종하는 국가가 현재 밝혀진 것은 덴마크와 독일입니다. 강원도에서 된 사건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 이상 반응에 대한 보고는 받지 않았지만 외국 사례에서도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보고된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강릉시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고 아스트라제네카와 모더나의 교차 접종을 받은 40명에 대해선 계속 모니터링을 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원주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자체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택시, 버스 기사 등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될 전망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가 지급하는 특별지원금 지급 대상은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입니다. 식당과 카페, 결혼 장례식장,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입니다. 여기에 코로나로 피해가 컸던 여행사와 택시, 버스 기사들도 지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소상공인은 업체당, 버스, 택시 기사는 한 명당 50만 원씩 개별 지급됩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14,000명에게 71억 원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 상품권이 아닌 현금 지급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별지원금의 목표가 지역 경기 활성화보다 시민들의 위기 극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비 활성화 측면이 아닌 지역 내 소비 활성화 차원이 아닌 정말 어려운 그 자영업 소상공인들한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상품권으로 안 줘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의회와의 협의 절차가 남아있어 지급 시기는 추석 전후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까지 원주에만 1,000억 원가량의 지원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코로나로 위기 상황에 놓인 지역 소상공인과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도의 학생 수 감소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실제 앞으로 5년 안에 14만 명 선도 무너질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요. 작은 학교는 사라지고 교사 정원까지 줄어들면서 교육의 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39년 개교 당시 초등학교였던 홍천 오른분교. 한때 전교생 50명이 넘었지만 지금 교실 안에서는 5학년과 6학년 학생 단 2명이 합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졸업생인 선생님은 모교가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안타까움에 이 학교 부임을 자원했습니다. 학교가 계속 작아진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를 제가 지원해서 근무를 하러 왔어요.
저도 여기 출신으로서 작아지는 게 없어지는 게 좀 마음이 아프긴 해요. 오전 수업이 끝나는 정오 무렵 급식을 하기 위해 학생들을 차에 태우고 인근의 본교로 이동합니다. 올해 전교생 2명으로까지 줄어든 이 초등학교 본교는 내년에 본교와 통폐합되면서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영월 복례초 거운분교와 신천중학교도 내년에 문을 닫습니다. 학생 수 감소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까지 중장기 학생 추계에 따르면 5년 뒤 도내 초중고 학생 수는 13만 4천 명으로 올해 14만 명 선이 무너집니다. 특히 저출생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초등학생은 16% 이상 감소해 7만 2천 명에서 6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령 인구를 늘리는 건 힘들다고 보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사 정원 감축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쪽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도 있다면 같이 연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부터 20년 동안 강원도 학생은 10만 명이나 줄었고 감소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교사 감축까지 현실화되면서 작은 학교는 사라지고 학생이 많은 학교는 학급 정원 수를 줄이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대사 없이 진행되는 국내 유일의 무원극, 강릉 단오제 관노 가면극의 비화를 무대로 옮겨온 창작 연극 소매각시가 고향인 강릉 무대에 오릅니다. 2018 동계올림픽 기간 선보인 강릉 지역 설화를 담은 월화전도 완전히 새로운 뮤지컬로 재탄생해 관객과 만남에 나섭니다. 박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릉 지역에 내려오는 대사 없는 가면극 관노 가면극. 관청의 노비들에 의해 행해지다 자취가 사라진 관노 가면극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관노 가면극의 등장인물과 그들을 둘러싼 시대를 관통하는 사랑과 갈등의 이야기가 무대로 옮겨졌습니다. 강원 도립극단은 지난해 강원도 대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시놉시스 공모전에서 무려 6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소매각시를 극화해 선보입니다. 조선시대 노비와 양반 사이에 존재했던 신분 차이와 현대에도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선을 넘는 사랑의 이야기는 고향 강릉을 비롯해 5개 지역을 순회하며 공연되고 연극의 내용을 영화로 담은 스테이지 무비도 함께 제작해 강릉국제영화제 출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중에 관노 가면극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관노 가면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가 현대의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랑 얘기와 같이 접목이 되고 강릉에 전해져 내려오는 고전 설화도 무대를 찾아옵니다. 2018 평창 문화올림픽 유산으로 남은 창작극 월화전이 뮤지컬로 새롭게 선보입니다. 무월남과 연화낭자의 사랑 이야기는 더욱 극적이고 애절한 이야기로 강화돼 등장인물이 추가되고 이야기와 춤, 노래까지 모든 것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극의 구성이라든지 등장인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전히 새로 만들어져서 또한 음악 중심의 뮤지컬 작품으로 신규 제작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가톨릭 관동대와 강릉시가 협력해 허난설원 시를 소재로 만든 몽유가도 29일 초당동 허난설원 생가터에서 쇼케이스를 통해 선보입니다. 지역의 전통 문화 콘텐츠를 현대 무대 예술과 접목한 새로운 시도가 잇따라 결실을 맺으면서 오래된 문화에 새로운 숨결을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이번 달 강원도민들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96으로 지난달보다 3.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강원도는 가계 수입 전망과 소비 지출 전망에서 지난달보다 각각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특히 현재 경기 판단과 향후 경기 전망에서도 각각 5포인트와 4포인트 하락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0보다 클 경우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심리가 과거 평균보다 낙관적이고 100보다 작을 경우에는 비관적임을 의미합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조가
민간 위탁업체의 임금 착취를 공단이 해결해야 한다며 직접 고용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고객센터 민간 위탁업체는 직접 노무비 가운데 10에서 20만 원가량을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일부에게만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업체의 상담사 직접 노무비로 1인당 210에서 215만 원을 주고 있지만 이 돈을 다 받지 못한 상담사가 70% 이상입니다. 노조는 민간 위탁업체의 중간 착취를 막는 길은 공단이 직접 고용하는 것뿐이라며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오는 2040년까지 총 1조 원이 투자되는 동해안 초광역 연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동해안에 연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추경 등 행정적인 제반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024년 12월까지 담수에서 1년간 사육한 대서양 연어를 양식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합니다. 또 연어 스마트 양식 산업 생태계와 산업단지 확대, 해양 플랜트 조성, 그리고 한반도 연어 벨트화 등 동해안 초광역 연어 클러스터를 조성해 연어 양식 생산량 20만 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강원도형 농어촌 민박 통합 예약 시스템인 일단 떠나가 출신됐습니다. 일단 떠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농어촌 민박 활성화를 위해 개발한 통합 예약 시스템으로 강원도 내 농어촌 민박을 4개 권역으로 나눠 140여 개 상품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농어촌 민박 통합 예약 시스템은 중개 수수료가 3%로 대형 인터넷 시스템에 비해 낮고 광고비와 입점비가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춘천 지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춘천 시민 중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은 누적 접종자는 14만 3,300여 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50.13%를 기록했습니다. 춘천시는 18세와 49세 사이의 백신 예약률이 65%에 달해 추석 연휴 전까지는 백신 1차 접종률이 7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에서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6명 중에 백신과 인과관계가 증명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이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면 1인당 10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한 춘천 지역의 기업이 1,365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1인 자영기업과 소상공인 등도 신청이 가능해 지금까지 1,365곳이 지원 기업으로 선정됐고 이들 기업은 올해 말까지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예상되는 채용 규모는 4,048명입니다. 춘천시는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특별 대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오늘 10월 반려동물 동행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6일부터 이틀 동안 송암 스포츠타운 주경기장에서 열릴 페스티벌에서는 반려동물 전문가를 초청해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고 반려견과 반려묘에 대한 교육과 세미나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참여와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원반 던지기와 레인 달리기, 반려견 사진전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현재 춘천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2만여 가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강원 가명 선화당의 국가문화재 지정을 위한 현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강원 가명을 찾은 문화재청 전문위원들은 선화당의 보존 복원 실태를 점검하고 조선 관아터의 역사적 가치 등을 종합해 보물 지정 가능성을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